네. 눌러야 되나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저는 런던의 백인이 36%밖에 안 되는 이민자가 압도하는 사회 런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민자가 기존 국민을 압도하는 사회, 그걸 6년여간 목도하다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이민자와 현대 이민자가 다른 점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의 이민자들은 본국의 풍습과 언어와 문화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주한 곳에서 소수자였고 다수인들에게 융화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본국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본국과의 정서적 유대가 끊이지 않고 본국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지켜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기존의 원주민들이라고 여겨지는 기존 국민들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가치관에 융화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방 세계가 이민자 문제로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창 대학을 다니던 2020여 년도에 홍콩 혁명이 실패하고 홍콩이 중공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지배가 시작되니 21년도, 22년도쯤 제가 한창 대학 다니던 시절에 홍콩 이민자 가족들이 너무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 아랫집 이웃도 홍콩 가족이었습니다. 왜냐? 97년생까지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절차나 신청 절차 없이도 영국 시민권과 여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다양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니네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자유로운 도시 아니었느냐? 번영하던 도시 아니었느냐? 어쩌다 공산화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냐? 그들이 얘기해줬습니다. 친중의회를 먼저 만들어서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민법을 개정하더라. 이 도시에 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가 50%를 넘어가는 순간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도 아니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이길 도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구르 지역에서 평생 나고 자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위구르인들의 실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중국의 지배하에 놓였게 되었느냐? 똑같았습니다. 친중 정치인들이 먼저 활동을 하고 이민자가 들어온 다음에 이민자가 50%를 넘기는 순간 그들은 영영 독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귀국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들어온 것인데요. 원래 서서히 변화하면 잘 못 느낍니다. 그죠? 그러나 몇 년 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많더군요. 제가 개헌 이전부터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우리나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있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국의 언론으로 우리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약간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것처럼 제3자의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장기를 둘 때 장기를 직접 두는 사람들은 자기 수를 잘 못 봅니다. 오히려 옆에서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수를 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제가 계엄이 터지기 전부터 이 나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었을 때 아스팔트로 뛰어나와서 제가 목소리 외치면서 싸웠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엄 초기, 탄핵 정국 초기에 이재명 구속만 외치고 체제전쟁이라는 틀에 갇혀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 사이에서 국제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또다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떠한 편에 서야 되는가
그런 중대하고 세계사적인 기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애국보수 진영에도 많습니다. 이게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단순히 체제경쟁이라는 시점에서 벗어나서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민족의 존속을 위한 전쟁이라는 아젠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 미국이 생각보다 조금 약하고 후달리고 있다, 미국이 생각보다 조급하다, 이런 걸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기민하다라는 것도 깨우칠 수 있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 둘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처럼 작용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승자의 편에 눈치 게임하면서 줄을 잘 서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승자가 바뀌는 시대에 도래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수많은 훌륭한 분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대학 갓 졸업한 청년이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열변을 토할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민을 반드시 막으셔야 합니다. 4월에 이민법 개정 법적 효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 역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독립을 영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미 허술하게 지어진 이민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미 들어온 이민자를 추방할 국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른분들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출산 심각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노동력 공백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민자 말고 대안이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에 물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가 지난 10여 년간 이 나라의 아젠다와 비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우리 보수우파는 좌파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저거 위험합니다, 저거 안됩니다, 이 구도로만 10년을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우리 보수우파 정치인분들 중에, 이름 있는 정치인분들 중에 이 정치인을 지지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명확한 비전이 링크가 되는 정치인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악랄하고 정말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25만원 살포하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이러한 비전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명확한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지지 세력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우리 보수우파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전을 반대하기만 했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닌 것입니다. 좌파는 세상을 뒤집었고 기존 세력의 정복, 이것이 그들의 정신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보다 불행하다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국민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희망을 잃습니다. 창조하지 않으려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취업할을 걱정하지 창업할 궁리하는 청년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침체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희망을 잃고 도전정신을 잃은 국민들은 이미 가진 것에서 놀아먹을 궁리를 합니다. 이미 가진 자에게 뺏어서 올 궁리를 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보수우파는 보수우파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이데올로기, 저희 이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중도층 외연 확장한다고 좌클릭하십니까? 중도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무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매력을 당당하게 어필해야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 무관심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파가 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스스로를 개선시켜서 자기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창업을 도전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자신감들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은 앞을 보고 나아갈 겁니다. 취업하려고 궁리하는 학생보다 창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도전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적이라는 희망을 품어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노동력 부족, 이러한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궁리부터 해야지 왜 남의 손으로 해결할 궁리부터 합니까? 이거 패배주의, 이러한 사상적 체계부터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민 막아주십시오. 비전을 먼저 선정하고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주십시오. 끌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하는 과제, 바로 부당하고 불의로 가득 찬 이 탄핵 정국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떳떳하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선배 세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청년들도 떳떳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배 세대들, 저 아이들 같은 후배 세대들에게도 너희가 다시 불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처럼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의 항거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의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유학생으로서 본인이 경험한 체외 전쟁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지훈 변호사